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영 신통치 않았던 5월 증시를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다가올 6월 증시도 그리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면서 6월 한 달 내내 이 그리스는 최대 복병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중국 A주의 MSCI 편입 여부가 다가올 6월 9일 결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15일부터 국내 증시의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국내 증시인데요. 하지만 수익을 낼 만한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와 함께 딱 한 종목 공개하지요.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 소개합니다.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모 멘토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난 수요일 국내 증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어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반등폭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현재 211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71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그래도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시총 2위로 뛰어 올라온 SK하이닉스가 오늘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연고점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인도네시아 인기 SNS 패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급등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메르스 확산 소식 속에서 백신주는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장의 분위기 짚어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6월장이 시작되잖아요. 6월장도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변수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 5월달에 있었던 옵션 만기 일부터는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등락이 계속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르는 시장과 내리는 시장에 대한 이유는 항상 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조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혹은 그리스의 이유 문제로 해서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사실 앞으로 6월 15일까지는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을 듯 보이고 있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느낀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사실 그동안에 보이지 못했던 외국인의 순매도가 2,000억 가까이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고점 증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처럼 걱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2,000억 규모의 매도가 오랜만에 출회되긴 했지만 바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4,000억에서 8,000억대까지 크게 확장시키면서 매도세를 보일 겁니다. 따라서 1,000억대, 2,000억대의 규모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우려되는 모습은 아니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매도세 이외에도 사실 매수가 또 집중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이와 같이 시장이 다음 시장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건넬 수 있는 업종군들의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계속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점차 다른 타 업종군으로 순환매가 된다라면은 지금 2,100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 과정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안에서는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은 이광모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제시하는 이광모 멘토님, 과연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휴비츠가 10.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다날이 벌써 14.7%, 인선 ENT
현재 26.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19.7%로 잘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받았던 KCI는 지난 수요일장 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낙폭이 좀 컸었죠. 하지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손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휴비트 좀 궁금하네요. 제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뒤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워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휴비치가 바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건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사실은 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걱정거리로 이 백신주라든지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최근에 이 날씨를 좀 보시면요. 뜨거운 날씨만큼 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식적인 마인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휴비치는 중국 시장 안에 이 안구 검안기로 해서 시장 진출을 좀 더 극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휴비치는 계속해서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일단 고점 돌파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하게 시장 성장성과 앞으로 먹을거리가 있다는 부분 안에서는 이 신고가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21,000원대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25,000원대까지 신고가 패턴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참고하시고요. 인선 ENT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전략 변동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사실은 투자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이 아무리 경기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시장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동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요 인선 ENT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가 나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네.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황을 만들면서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하는 인선 ENT인데 이와 같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종군들도 모두 다 동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선 ENT는 꾸준한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 꾸준하게 목표가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6,000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새로운 가격대인 9,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9,000원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앞서 중국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화면 통해 공개하죠. 네, 이광우 멘토님이 오늘 관심 두시는 종목은요.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KC 그린홀딩스 들고 오셨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환경 플랜트, 환경 서비스 사업을 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이 환경 KC 그린홀딩스. 네, 그린홀딩스. 이 KC 코트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는 선진국 중심이었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KC 그린홀딩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투자 모멘텀 들어보죠. 네, 일단 이 주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종목 AS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휴비치와 이야기들 또 인선 ENT와 같은 키워드가 있는 일맥상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휴비치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중국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들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이 인선 ENT 불황이 만든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KC 그린홀딩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플랜트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는 것 같이 중국처럼 이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 안에서는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시장으로 계속 환경 산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신흥국,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환경 문제를 이제는 걱정할 때가 아닌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B라고 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립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을 좀 더 박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들과 또 새로운 플랜트 산업을 할 수 있는 KC 그린홀딩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KC 그린홀딩스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의 일단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신다면요, 이와 같이 그린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린이네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걱정했는지는 참 저도 놀라운데, 이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전 아시아가 참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멀리 떠나가서, 네. 북미 지역까지도 이렇게 전 인구가 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바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배기가스라든지 대기오염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회사이고요. 일단은 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또 책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성장 가능성은 무한할 것 같은데요. 네.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다음은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서 네. 예를 들었는데, 진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발전에 대한 환경 플랜트 산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 부분 안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공기 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네. 하겠죠. 사실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정화 시설이라든지 그 수처리 기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 오염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배기가스의 문제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정비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을 여러 가지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이 없었던 산업 안에서 네. 친환경 관련된 이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으로 하여금 이 아시아 쪽보다는 이 유럽 쪽의 시장을 좀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새로운 산업, 앞서서 인선이한테를 소개했던 가장 큰 쟁점이 불황이 만든 산업이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선이한테 동시에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KC 그린홀딩스가 세계 어느 정도 진출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네.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요, KC 네. 그린홀딩스하고 KC 코트리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관계사의 모습들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 안에 포함된 회사들인데요. KC 코트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 상장되는 건 아니고, 또한 또 지켜봐야 될 것이요, 이게 국내에만 있는 산업들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같이 MOU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네. 때문에요. 환경 플랜트에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탄탄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깊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 회사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우선은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 쪽에 중심되어 있고요. 집중이 되어 있네요. 네, 북미 지역과 유럽 시장까지도 이 관계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해외 시장에서 이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던 회사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앞서서 신흥국 쪽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염두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개발 도상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쪽에 이 환경 플랜트 산업이 전 세계에서 85%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서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위치가 15% 20%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격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황사가 불어오는 것도 바람에 대한 방향성이 네. 우리나라가 다 막아주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거쳐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봄 때만 되면은 미세먼지 황사가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일기예보에서는 꼭 네. 미세먼지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도 체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주의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중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자, 중국에서의 불어오고 있는 이 PM 지수라는 게요, 이 PM에 대한 먼지의 크기를 경도를 맞추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PM 10
포인트 되어 있는 것이 미세먼지 포인트고요. 그리고 PM2.5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우선 한눈에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초미세먼지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많다라는 거는 이렇게 뜨겁게 보인다라는 거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도포인데요. 일단은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중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걱정거리로 끼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중국 안에서도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역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대기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해의 구름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바로 앞에 있는 천안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가 안개 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게 평상시에 이와 같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심각한데 이 안에서 빨리 정화를 해줄 기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계속 좀 네. 줄어들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닝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 경기 불황이 거치면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설립 투자자들 분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더 적극적이었던 모습은요.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다음 시장을 준비하면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는 되돌아와서 이제는 매출액으로 직결할 수 있는 사람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불황이 아니라 이제 경기를 회복하자는 기조가 더 강하기 때문에요. 기업의 안에서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KC 그린홀딩스가 도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와서는 이 아시아 투자은행이라는 거는 아시아 기업들이 계속 이 산업들을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KC 그린홀딩스가 그 나라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의 증대는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성장성도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 안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재무제표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탄탄한 이야기와 기업적인 부분들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좋은 자리를 잡아가야겠죠. 일단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상단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 고점 돌파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하는 여부에 대해서 매수 맥점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가 이 상단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위치에서 12,55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장 안에서 이 음봉의 추이로 조정이 되어진다면요. 12,000원까지 분할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이 밴드를 두고 매수 편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박스권 밴드에서 고점 돌파를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기회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요. 11,300원까지 여유폭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연 고점뿐만 아니라 지난 고점에 타이트하게 붙여져 가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단 돌파가 된다면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원대에 머무르는 이 주가이지만요. 앞으로 새로운 신고가 형태가 난다면 1차적인 목표가 2만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힘이 실려야 할 텐데요. 수급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KC 그린홀딩스가 전고점의 매물대를 모두 돌파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힘이 실려야 하잖아요. 네. 수급의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이 시너지를 만들면서 MOU를 통해서 기업 간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쌓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수급들도 꾸준히 관심 속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한 달여 동안의 수급 주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고점 돌파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요 수급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위치이고 이렇게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요. 신고가 패턴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와 같이 상당 곡선을 만들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성장성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 환경적 요인들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기 이전까지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KC 그린홀딩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내다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11,300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시리즈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주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